오늘 아침 상사가 제 보고서를 보더니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봐 라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나 때문에 화난 건가? 나 이번에 평가 망하는 거 아니야?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됐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던진 작은 말 한마디가 며칠씩 마음에 박혀서 빠지지 않는 거요. 친구가 농담처럼 던진 말, 동료의 무심한 한마디, 가족의 잔소리. 다른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나만 며칠씩 붙들려 있어요. SNS에 올린 글에 악플 하나 달리면 좋아요. 100개보다 그 악플 하나가 더 크게 보여요. 회의 시간에 누군가 제 아이디어에 반대 의견을 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는 건설적인 토론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가슴앓을 부정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여요. 그 순간부터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떨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돼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 나는 왜 이렇게 유리 멘탈일까 하고 자책하게 되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비판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태연하게 넘어가는데 나만 이렇게 무너져. 나는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의 그 자책을 아주 명확하게 멈춰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사회적 고통을 신체적 고통과 똑같이 처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비난 민감성, 단 2개월에서 3개월의 훈련으로 확실히 덜 흔들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당신을 괴롭혀온 그 작은 비판들에서 벗어나는 법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확신이 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손에 쥐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머릿속을 아주 정밀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작은 비판에도 이렇게 무너질까요? 2003년 UCLA 신경과학자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팀이 획기적인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컴퓨터 게임을 하게 했는데요. 게임 중에 다른 플레이어들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배제했어요. 쉽게 말하면 따돌림을 당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뇌 스캔 결과 사회적으로 거부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정확히 같았어요. 통증을 처리하는 뇌회로가 똑같이 작동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비판받을 때 느끼는 고통은 신체적 고통과 뇌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뇌가 실제로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상사의 차가운 말 한마디가 뺨을 맞은 것처럼 아프고 친구의 무심한 말이 칼로 베인 것처럼 따끔거리는 게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며칠씩 그 고통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신체적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사회적 상처도 아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일부 연구에서는 통증 약이 사회적 고통 지각을 낮춘 결과도 있는데요. 핵심은 뇌가 두 가지 고통을 비슷하게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진짜라는 거예요. 머리로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 뇌에서 실제로 느끼는 통증이라는 거죠.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비판에 덜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흔들릴까요? 그 차이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판을 받아도 뇌의 경보 시스템 활성화가 낮아요.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경보 시스템이 과민하게 반응해요. 경보 시스템은 여러분 뇌에서 위험해하고 경고를 울리는 부위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이 시스템이 너무 예민해져서 작은 비판에도 비상벨이 울려대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뇌는 부정편향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좋은 정보보다 나쁜 정보를 더 강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진화 과정에서 칭찬을 기억하는 것보다 비판을 기억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원시 시대에 저 열매 맛있어보다 저 열매 먹고 배탈 났어를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했죠. 그래서 상사가 당신을 10번 칭찬하고 1번 지적해도 그 한 번의 지적만 강렬하게 남는 거예요. 당신의 뇌는 나쁜 기억만 골라서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있어요. 좋은 기억은 휘발성 메모리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나쁜 기억은 영구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침대에 누우면 오늘 받은 칭찬은 기억 안 나고 오늘 들은 비판만 선명하게 재생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비판받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볼게요. 상사가 이 보고서 다시 해봐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경보 시스템이 즉시 경보를 울립니다. 위험해.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그 순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내 기능이 완전히 내려가요. 왜냐하면 원시시대 기준으로 보면
호랑이 앞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 따위 없으니까요. 일단 도망치거나 싸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의견을 반영한 건설적인 피드백일 수도 있어? 라고 차분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뇌는 지금 생사가 걸린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걸. 왜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이 났을까? 그 순간 여러분은 이성이 아니라 본능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보 시스템은 학습합니다. 한번 상사의 비판에 큰 상처를 받으면 그걸 위협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요. 상사의 비판은 위험이다. 그 다음부터는 상사가 여러분을 부르기만 해도 자동으로 불안이 올라와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말이죠. 한번 SNS 악플에 상처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림이 뜨기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려요. 이게 바로 당신이 점점 더 비판에 민감해진 진짜 이유입니다. 위협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또 쌓아서 이제는 모든 말이 비판으로 들리는 거죠. 정리하자면 비난 민감성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 경보 시스템이 과민해진 상태입니다. 사회적 고통은 신체적 고통과 뇌에서 똑같이 처리됩니다. 부정 편향 때문에 비판이 칭찬보다 강하게 남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뇌가 과민할 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이렇게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희망이에요.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어요. 비난 면역력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몸의 면역력을 키우듯이 마음의 면역력도 키울 수 있어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특정 훈련을 하면 뇌 스캔에서 실제로 변화가 보여요. 경보 시스템의 활성도는 낮아지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의 혈류량은 증가하는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방법 잘 들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뇌를 바꿀 겁니다. 첫 번째, 비판 필터링 3단계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비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딱 3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첫째, 이게 팩트인가? 둘째, 이 사람의 의도가 선한가? 셋째, 내가 바꿀 수 있는 건가? 이 3질문이 여러분의 감정 필터가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질문, 이게 팩트인가? 상사가 이 보고서 다시 해봐 라고 했다면 이게 사실에 기반한 피드백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치가 틀렸나? 논리가 부족한가? 아니면 그냥 상사의 주관적인 취향인가? 팩트라면 받아들여야 해요. 하지만 팩트가 아니라 취향이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듯이 그냥 스타일 차이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질문, 이 사람의 의도가 선한가? 이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피드백을 주는 건가? 아니면 나를 깎아내리려고 비난하는 건가?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악의가 없어요. 상사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결과물을 원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로 악의적인 비난도 있어요. 질투나 열등감 때문에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요. 이럴 땐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 번째 질문, 내가 바꿀 수 있는 건가? 비판 내용 중에 내가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그 부분만 가져가면 돼요. 없다면 그냥 흘려보내면 돼요. 예를 들어 누군가 너는 발표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아 라고 했다면 발표 연습을 통해 개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는 키가 작아 라고 했다면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3가지 필터를 통과한 비판만 받아들이세요. 팩트이고 의도가 선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이것만이 진짜 건설적인 피드백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배경소음이에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잡음처럼 그냥 흘려보내면 돼요. 처음엔 어려워요. 수십 년간 모든 비판을 다 받아들이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2주만 연습하면 자동으로 필터링 되기 시작해요. 내가 이 패턴을 학습하거든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비판을 받을 때마다 적어보는 거예요. 4칸으로 나눠서 첫 번째 칸에는 누가 뭐라고 했는지 적어요. 두 번째 칸에는 팩트인가 적어요. 세 번째 칸에는 의도가 선한가 적어요. 네 번째 칸에는 내가 바꿀 수 있나 적어요. 일주일만 해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비판이 실제로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연민 휴식입니다. 비판받은 직후 3분 동안 자신에게 연민을 보내는 거예요. 크리스틴 네프 박사가 개발한 자기 연민 명상을 기반으로 한 방법인데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됐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비판받고 마음이 아플 때 조용한 곳으로 가세요.
화장실이든 계단이든 잠깐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면 돼요. 그리고 손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힘들어. 이 고통은 진짜야. 그리고 나만 이런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받을 때 아파해. 나는 나에게 친절할 거야. 나는 나를 위로할 거야. 이 세 문장을 천천히 반복하세요. 지금 나는 힘들어는 고통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만 이런 게 아니야는 고립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나는 나에게 친절할 거야는 자기 자신을 돌보겠다는 의지예요.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위로해 줄까요? 그 말을 나에게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자기 연민을 연습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해요. 자기 연민을 통해 스스로에게 옥시토신을 처방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8주간 자기 연민 훈련을 한 사람들은 비판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경보 시스템의 반응성이 낮아지고 이성적 판단 부위의 활성도가 높아진 거죠. 처음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낄 수 있어요.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어색해. 하지만 2주만 해보세요. 비판받을 때마다 딱 3분만 자기 연민 휴식을 취하세요.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비판 저널입니다. 저녁 시간 10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받은 비판을 글로 적는 거예요. 단순히 적는 게 아니라 재해석하는 거죠. 3칸으로 나눠서 첫 번째 칸에는 오늘 받은 비판을 적어요. 있는 그대로요. 상사가 이 보고서 다시 해봐 라고 했다. 두 번째 칸에는 이 비판에서 배울 점을 적어요. 수치 검증을 더 꼼꼼히 해야겠다. 그래프 설명을 더 명확하게 해야겠다. 세 번째 칸에는 이 비판이 나를 성장시킨 증거를 적어요. 이 피드백 덕분에 다음 보고서는 더 완성도가 높아질 거야. 나는 지적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렇게 적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비판이 공격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재학습하는 거예요. 비판은 위협이 아니라 정보다라고요. 한 달만 꾸준히 하면 비판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비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세요? 자기 존중이 확고한 거예요. 자기 존중은 자존감과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자존감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에 대한 평가예요. 하지만 자기 존중은 내가 훌륭하든 아니든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믿음이에요. 자기 존중이 확고한 사람은 비판을 받아도 자신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아요. 누군가 내 보고서가 부족하다고 해도 그건 보고서에 대한 평가지 나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누군가 내 의견에 반대해도 그건 의견에 대한 반대지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구분이 명확해지면 비판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럼 자기 존중은 어떻게 키울까요?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잘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오늘 제 시간에 출근했다.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점심을 건강하게 먹었다. 이렇게 매일 자신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회로가요. 이 회로가 강해질수록 비판의 대역도 강해집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비판에도 무너지는 사람이 비난 면역력을 키우는 법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판 필터링 3단계로 진짜 피드백만 받아들이기. 팩트인가? 의도가 선한가? 내가 바꿀 수 있나? 이 3 질문을 통과한 것만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 자기 연민 휴식으로 즉시 회복하기. 비판받은 직후 3분간 나는 힘들어.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나는 나에게 친절할 거야 라고 말하세요. 세 번째, 비판 저널로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하기. 비판 배울 점 성장 증거 3칸 노트로 뇌를 재학습시키세요. 이 3가지를 2개월, 3개월 꾸준히 실천하면 뇌의 연결망이 실제로 재구조화되기 시작합니다. 경보 시스템의 과민 반응이 줄어들고 이성적 판단력이 강화돼요. 비난 민감성은 저주가 아닙니다. 단지 뇌 사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실천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압도당해요. 작게 시작하면 돼요. 먼저 한 가지만 선택해서 2주 동안 집중해보세요. 예를 들어 자기 연민 휴식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에 비판받을 때 딱 3분만 화장실이나 계단으로 가서 손을 가슴에 얹고 지금 나는 힘들어.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나는 나에게 친절할 거야.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2주만 해도 확실히 달라져요. 비판받을 때 자동으로 자기 연민이 작동하게 되고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다음 비판 전어를 시작할 수 있어요.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비판을 받을 때마다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하루에 한두 개만 해도 돼요. 일주일만 해도 비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비판 필터링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 비판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딱 3초 멈춰서 팩트인가, 의도가 선한가, 내가 바꿀 수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을 깜빡했다. 비판에 또 무너졌다. 필터링을 못했다. 이럴 때 역시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오늘은 이 부분이 어려웠구나, 내일은 어떻게 해볼까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난 면역력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비난 면역력 훈련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비난 면역력이 모든 비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좋은 피드백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더 도전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확신이 생기니까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아침 상사가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봐 라고 했던 그 일. 예전에 나라면 하루 종일 그 말에 붙들려 있었을 거예요. 밤새 뒤척이고 다음날도 그 생각에 괴로워했겠죠. 하지만 2달, 3달 훈련한 지금은 어떨까요? 먼저 3초 멈추고 필터링해요. 팩트인가? 네, 수치 검증이 부족했어요. 의도가 선한가? 네, 더 나은 결과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나? 네,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럼 받아들이고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화장실에 가서 자기 연민 휴식을 취해요. 지금 조금 속상해.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나는 나를 위로할 거야. 저녁에 집에 와서 비판 저널을 씁니다. 오늘 받은 비판 보고서 재검토 요청, 배울 점 수치 검증 프로세스 보완. 성장 증거 피드백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늘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안에 털고 일어나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조금 아프고 조금 불편해요. 하지만 그 안에 갇히지 않아요.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이게 비난 면역력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주 열심히 했는데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해요. 특히 강도 높은 비판이 오거나 여러 개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순간이 바로 자기 연민을 연습할 최고의 기회예요. 나는 역시 안 돼가 아니라 이번엔 힘들었지만 다음엔 더 잘 대처할 수 있어 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난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도 비판받으면 아파요. 차이는 아픈 시간이에요. 예전엔 며칠씩 걸렸다면 이제는 몇 시간이면 돼요. 예전엔 혼자 끙끙 앓았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를 대비해서 미리 생각해 두세요. 누구한테 전화할 수 있나요? 누구한테 만나자고 할 수 있나요? 미리 생각해 두는 것만으로도 막상 힘들 때 행동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여러분은 오늘 배운 3가지 중에서 어떤 훈련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비판 필터링, 자기 연민, 휴식, 비판 저널,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약한 게 아니에요. 민감한 거예요. 그 민감함은 여러분의 장점이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고 섬세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요. 단지 그 민감함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향이 아니라 상처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그 민감함을 여러분의 무기로 만들 시간이에요. 비판을 필터링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능력. 이게 진짜 강함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요. 이제 시작하세요. 댓글로 가장 아팠던 비판 하나 적어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